신나는 상상 미술 놀이터 키즈 미술로. 키즈 미술로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와 테마 공간 속에서 전문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한 열린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미술을 가르칩니다. 아이들 각자가 창조적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교육, 키즈 미술로가 책임집니다. 키즈 미술로는 H마트역 컴플렉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은입니다. 달라스 한인회가 회칙 개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갑니다. 달라진 회칙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격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김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달라스 노인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한 달간 수정 작업을 거친 끝에 안건으로 올라온 개정 회칙이 회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됐습니다. 180여 명의 정회원 출석으로 개회가 선언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영규 회칙 개정위원장이 개정 회칙의 내용을 설명한 후 회원들의 동의와 제청을 거쳐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회칙은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한인회 정회원 $10 조항을 삭제하고 달라스 카운티로 한정됐던 달라스 한인회의 범위를 덴튼 카운티까지 포함한 달라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32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도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개정 회칙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12월 5일 이전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오용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9일 7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선거체제의 도입을 가시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즐거운 한인회장 선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일자가 잡히면은 우리 그 후보가 정해지고 하면은 잘 이렇게 생각하셔다 바쁘신 중이라도 다 같이 투표에 참여해서 좀 더 우리 달라스 한인 사회가 건전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회칙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분란을 피하지 못했던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가 회칙 개정과 함께 공정한 선거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스코리아 강당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열린 아버지 학교가 개최됐는데요. 아버지들 스스로가 준비한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승인 기자입니다. 도우미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는 아버지들의 표정에 어색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한 뒤늦은 수업이 여간 낯선 게 아닙니다. 하지만 흘러나오는 추억의 가요소리에 이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노래팀의 인도에 따라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조금씩 아버지 학교의 수업에 빠져듭니다. 열린 아버지 학교 참가자들은 335 모인 조별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버지 학교는 3,450회지만 달라스에서는 14번째, 특별히 이번에는 열린 아버지 학교 1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참석해서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참 우리 달라스가 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또 이 달라스 사회가 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은 삶에 지쳐 잊고 지내던 아버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깨우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과 눈물 그리고 강한 다짐들이 넘치고 있는 제1기 열린 아버지 학교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DFW 아시안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옴니호텔에서 열린 텍사스 리저널 컨퍼런스 소식을 안미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다른 주제로 DFW 아시안 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텍사스 리저널 컨퍼런스가 달라스 아시안 상공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16일 옴니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이인선 달라스 아시안 상공회장을 비롯해 고금백 달라스 한인 상공회 회장, 중국 상공회, 대만 상공회 등 DFW 지역 아시안 상공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무역의 전략과 은행 활용법, 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투자 전략,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등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을 펼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업 투자 방법과 자격 요건 등 현실적인 질문들이 오갔으며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끼리 즉석에서 비즈니스 정보를 교류해 컨퍼런스의 효율성을 높여갔습니다.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현재 미주 지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내용과 그다음 저희가 이루는 성과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나 또는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들에 기여하는 바들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들과 삼성이 좀 더 같이 화합하게 되고 좀 더 서로를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는 한인 강사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달라스 무역관의 김시연 매니저는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DFW 아시안 상공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대한항공 박경진 달라스 지점장은 아시아 각국으로 운항하는 교통 매개체로서의 실효성을 강연해 세계적인 항공사로서의 기능을 검증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코트라에서 하는 메인 비즈니스, 마케팅 쪽의 메인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바잉 오퍼라고 저희 이제 바이어분들께서 한국 업체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원하실 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걸 소개도 해드렸고요. 또 여러 전시회나 한국 방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비즈니스의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DFW 지역 상공인들에게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공한 이번 컨퍼런스는 커져가는 아시안 상공인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라스 한인사회에 처음으로 생긴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4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2세를 위한 영어권 교회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 하베스트 교회는 달라스 한인사회 최초의 영어권 교회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하베스트 교회가 창립 15주년의 특별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보도에 박지혜 기자입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15년 동안 글로벌 하베스트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하베스트 교회는 15년 전 유송교회 전신인 달라스 한인제일침례교회에서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한 영어권 교회로 출발해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교회로 변화했습니다. 저희 글로벌 하베스트 처치는 지금 한 80%가 한인 2세들이고요. 1.5세 2세들 그리고 20%는 다른 아시아 계통 그리고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제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계속 글로벌 하베스트 이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귀하게 사역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날 예배는 힙합 그룹 앰프의 초청 무대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를 힙합으로 전하는 앰프의 축하 공연에 한인 1.5세와 2세 청소년들은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한편 글로벌 하베스트 교회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이라크 어린이들의 심장병 수술을 위한 모금 행사를 개최해 생일을 맞은 감격을 선교로 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골프를 잘 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으로 턱과 쇄골뼈를 닿게 하여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돌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반대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깨 스트레칭으로 양팔을 벌리고 서서 클럽을 잡은 다음 조그만 원을 3번, 중간 크기 3번, 그리고 큰 원을 3번 그린 다음 반대로 큰 원 3번, 중간 원 3번, 작은 원 3번을 그리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리와 다리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 아이언 2개를 바닥에 세우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양팔 사이에 넣어 등을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5번 정도 하시고 또다시 다리를 멀리 하고 서서 한 번 더 스트레칭을 해주면 간단하게 운동 전 스트레칭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거리 잡으세요. 텍사스 주 대법원이 마지막 만찬까지 받은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신문을 했다는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약물 주사로 생을 마감할 뻔했던 한 흑인 사형수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약물 주사로 처형될 예정이었던 사형수 듀웨인 벅의 사형 집행을
재판 기록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듀웨인벅은 1995년 6월 전 여자친구와 그의 애인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날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벅의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증인신문이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 중인 텍사스에서 이처럼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지역의 제한급수 3단계 실시가 임박했습니다. 수돗물 제한 3단계가 실시되면 야외물 사용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그 다음 단계인 4단계가 되면 병원 등 긴급시설을 제외하곤 야외 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주말 북텍사스 수도관리국은 가뭄으로 인해 조만간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텍사스 수도관리국은 오는 11월 초부터 제한급수 3단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텍사스 수도관리국은 만일 그 안에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제한급수 단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피임약을 복용했는데도 임신이 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경고용 피임약의 제조 공정 과정에서 알약의 순서를 뒤바꿔 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임약은 알약의 순서가 매겨져 있고 일정한 시간에 번호대로 먹으면 96%에서 99%까지의 피임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장사고로 피임약들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리콜된 제품은 사이클라팸, 이모켓, 가일디스, 올시티아, 프레비팸, 트라이프레비팸입니다. 지난 주말 에어쇼 중이던 비행기가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연이은 참사에 에어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6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비행기 경주 현장. 고개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균형을 잃고 관중석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피해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기술을 틀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를 포함해 9명이 목숨을 잃었고 관람객 70여 명이 다치는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에어쇼 도중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미주리주와 미시간주 에어쇼에서 비행기가 잇따라 추락하면서 조종사들이 숨졌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에어쇼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다 보니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게 비행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금을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골드러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워싱턴주 강에서는 사금 채취가 한창입니다. 전문적인 탐사시설까지 갖추고 사금 가루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자리만 잘 잡으면 괜찮은 수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시장에서 금값이 한때 온스당 2,000달러로 급등하면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지속으로 일자리가 줄자 은퇴한 사람에서부터 실직자들까지 금을 찾는 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캘리포니아의 폐금광들도 60여 년 만에 금채굴 허가를 다시 받아내는 등 1840년대 후반 미 서부를 개척했던 골드러시 열풍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스테리아균 감염에 따른 식중독으로 2명이 숨지면서 보건당국이 콜로라도산 캔탈롭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의가 요구되는 캔탈롭은 콜로라도주 젠슨 농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보건당국이 별도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17개 주 30만 개의 식료품점들이 예방차원에서 캔탈롭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7개 주 22명이 캔탈롭에 의한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상태로 2명은 사망했습니다.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임산부, 신생아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고열과 근육통,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25% 정도는 사망에 이릅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고마운 존재임과 동시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미국인들은 차고에 장비를 갖춰놓고 정기적으로 자가점검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정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한 차량 관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킴스 하이텍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일의 종류와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는 보통 4가지 종류의 오일이 사용되는데요.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점검 방법은
엔진을 워밍업 후 시동을 끄고 1, 2분 후에 엔진 오일 확인 게이지를 뽑아서 한번 닦아주고 다시 넣었다 빼서 봤을 때 로우와 하이 중간 정도 되면 되고요. 색이 너무 탁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광유와 합성유로 나뉘는데요. 합성유로 엔진 오일을 교체하시면 10% 정도의 가스 마일리지가 향상됩니다. 트랜스미션 오일 점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고 충분히 워밍업 되었을 때 기어 레버를 파킹이나 뉴트럴에 놓고 확인 게이지를 뽑아서 한번 닦아 주신 다음에 다시 넣었다가 빼서 봤을 때 쿨과 핫 사이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오일은 차를 폐차할 때까지 교환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새 차량을 구입했다면 최소 2년 정도 아니면 3만에서 4만 마일 사이에 수분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서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3만이나 4만 마일마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오일의 점도가 떨어지거나 오염이 있으면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면 누유 현상이나 부품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4가지 오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면 큰 고장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면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뉴스 시간입니다. 저축은행 7곳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60만 명의 예금이 묶였고 5천만 원 이상 예금한 2만 5천 명이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자산 규모 3조 원이 넘는 업계 2, 3위의 대형 저축은행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저축은행 가운데 제1-2저축은행을 제외한 6곳은 자기 자본을 모두 소진한 채 빚만 수천억 원이 남은 빈 껍데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60여만 명, 이 가운데 4%인 2만 5천여 명은 예금 금액의 법적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이 넘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믿고 저축했던 개인 예금주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뒤집어 쓴 셈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은 정전 사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 사태가 전국의 전기가 동시에 끊길 수 있는 이른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멈출 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 15일 전력거래소가 밝힌 예비 전력은 148만 킬로와트, 그런데 실제 예비 전력은 이보다 훨씬 적은 24만 킬로와트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전기 공급이 한꺼번에 끊기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와 대책 마련에 이어 사퇴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고 있으며 게다가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80여 개가 넘는 기관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올린 수익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가운데 70%는 채권업체들로 정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한 건당 30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행법엔 공무상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정보를 제공한 이후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9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구입한 한 신용정보업체가 파산해 이곳에서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예인 탈세로 강호동이 잠정 은퇴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가수다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수 인순이도 세금 탈루 사건에 휘말려 연예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한국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수 인순이가 세금을 탈세했다가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9일 오전 한국의 한 매체는 인순이가 지난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 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순이는 당시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순이의 탈세 의혹으로 톱스타들의 세금 탈루 사건이 연예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기자 송지효가 나흘 사이 3번이나 쓰러져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MBC 드라마 개백 촬영 후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송지효는 지난 16일과 18일에도 피로누적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드라마가 지방과 야외에서 촬영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강행군을 벌여 과로가 누적됐다며 현재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해사병들의 포상휴가가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역한 방송인 붐은 무려 150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군생활의 25%가량을 휴가로 보낸 셈입니다. 보통 포상휴가가 4박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횟수가 무려 23번에 달합니다. 10월 전역을 앞둔 그룹 신화의 앤디도 이미 110일의 휴가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전역한 이동욱은 91일, 올 1월 전역한 김재원은 90일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병의 정기 휴가가 평균 35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많은 수치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을 기해 90도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9월 넷째 주 뉴콜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